안녕하세요. 약돌TV의 유지연 약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임산부와 수유부, 그리고 태어난 아기에게서 유산균의 섭취는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태아는 엄마의 뱃속에서 무균 상태로 생활을 합니다. 따라서 태어나자마자 신생아의 장 내용물을 관찰하면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갓 태어난 아기의 장은 무균 상태이지만 태어나는 과정을 거치고 입으로 모유나 분유를 섭취를 하면서 장에는 여러 종류의 균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유산균 샤워라고 하여 산도를 거쳐 태어나는 과정에서 엄마의 질 내에 있던 유산균들이 아기에게 전달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아기의 장내 세균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출산 2에서 3개월 전에는 산모가 좋은 유산균을 많이 갖고 있어야 태어날 아기에게 전달할 가능성 또한 높아집니다. 또한 임신 기간 중에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알러지성 피부질환, 감기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면역세포의 약 70% 이상이 장내에 존재하므로 건강한 장을 만들면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유익균이 많은 장은 깨끗하고 부드럽지만 유해균이 많은 장은 딱딱하고 염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들은 변비에 잘 걸리잖아요. 아무래도 태아가 자라면서 장을 눌러서 운동이 감소되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철분제를 복용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변비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임산부들은 유산균을 섭취하기를 권해드리고요. 심한 설사나 복통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가는 제왕절개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자연분만을 원했지만 결국엔 응급수술로 제왕절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왕절개로 아기가 태어나면 유산균 샤워 과정이 생략되긴 하지만 모유 수유와 엄마와의 피부 접촉을 통해서도 좋은 유산균을 아기에게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유에는 700종류 이상의 박테리아가 존재하는데요.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스트랩토코쿠스, 비피도박테리움 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는 많이 오래 해주실수록 좋다고 하네요. 모유 수유를 하면 아기의 장에 유산균의 종류 중 하나인 비피더스의 균이 특히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비피더스 균이 증가함에 따라 신생아 장내의 대장균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모유에는 200종류 이상의 올리고당류를 포함하고 있어서 유산균의 좋은 먹이, 즉 좋은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유 수유를 통해서 아기의 장내 세균총이 다양하게 구성되고 건강한 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유부,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분까지도 유산균은 복용하시길 권합니다. 임산부, 수유부가 먹는 만큼 괜찮은 회사에서 좋은 원료 유산균으로 만든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길 권합니다. 모든 유산균이 냉장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올바른 저장 방법이 지켜지지 않고 유통되는 경우도 있고요.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특히 이 부분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산균은 보통 처음에 투여하는 투여 균수가 있고요. 유통기한까지 회사에서 보장하는 보장 균수가 있는데요. 해외 유통 제품일 경우에는 잘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산모가 모유 수유가 가능하지는 않죠. 건강 문제나 모유의 부족, 직장으로의 복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단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것은 산모와 아기의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모유 수유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완전 분유로만 먹이셔야 될 텐데요. 저는 이럴 때는 유산균을 먹이는 것을 권합니다. 이 부분은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생균을 아직 어린 아기에게 주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조산아이거나 아기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상태라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된 후에 먹이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분유에 유산균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신생아를 대상으로 분유에 타서 먹일 수 있는 유산균도 있으니까 이렇게 먼저 가볍게 시작하시고 상태를 보면서 100일 전후로 균의 종류나 균의 수를 늘린 유산균을 먹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무래도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나 모유 수유를 하는 아기보다는 유산균의 다양성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유산균의 복용은 아기의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요. 아기들에게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피부 질환의 발생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생아도 먹을 수 있는 액상이나 가루로 된 유산균들도 많으므로 선택해서 먹이시면 됩니다. 액상으로 된 유산균은 완전 모유 수유를 할 때 마땅히 타서 먹일 수 없는 경우 선택하시면 되고요. 분유 등에 타서 먹일 수 있는 경우는 가루나 캡슐을 분리해서 분유에 타서 먹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기를 낳고 키워보니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되기도 하고 모든 순간이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엄마도 공부를 많이 해야 아기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하려던 것이 안 되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차선을 선택하면 되니까요. 오늘도 임산부, 육아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제 영상이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약돌TV의 유주연 약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